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 왜 벌써 웃기죠? 생선 작가는 얼굴로 책을 판다. 누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랜선 상담소 돈업에 오늘도 문을 엽니다. 생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선 김동영입니다. 걱정인형 안녕. 네, 걱정인형 2입니다. 걱정인형 1. 요즘 뭐 고민 없으세요? 고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선 작가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아니 무슨 작가가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라고. 네네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응. 아니 무슨 작가가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작가이기 전에 남자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 있게 보이고 싶은 건 근데 제가 네. 이 작가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깨지고 있어요. 저 때문에요? 아, 큰 문제네. 내 얼굴이 거울을 볼수록 마음에 안 든다. 네. 어, 저 옛날에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장난 아니게 뭐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 왜 벌써 웃기죠? 글로써 책을 파는 작가가 아니고 생선 작가는 얼굴로 책을 판다. 누가 그래요? 출판 업계 사람들이 멋있으면 글도 잘 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알베르토 까미라든가 이런 분들 사진 보잖아요. 멋있죠. 항상 양복 입고 딱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 우리 생선 작가의 걱정 인형이 되어주실 분도 한번 아이고 그렇다고 댓글 해서 주세요. 댓글로 뭐 잘생겼다, 뭐 멋있어요. 뭐 그런 거 바라시는 거죠? 네. 랜선 상담소 돈업에 Don't worry, baby. 오늘의 베이비를 만나봅니다.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오늘 사연은 파트가 1, 2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우선 1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문제는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장애라 할까요? 전 소심하고 자신감이 많이 없으며 열등감이 심합니다. 남들이 보면 네가 그래? 라고 놀랄지도 몰라도 속으로 끙끙거리며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쿨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신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 가면으로 열심히 가린 덕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이게 집에 가면 아이들과 남편, 가족들에게 분노장애를 표출하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편한 사람들에게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어떤 친구는 자기는 가족들에겐 참고 잘하고 사회에선 할 말 다 한다며 은근슬쩍 자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재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저는 그 반대가 되겠네요. 이걸 멈추고 인생을 수정해서 나아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서 느끼는 열등감을 좀 줄이고 저에게 집중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편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렵습니다. 끝. 이거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장애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데 분노장애입니다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죠. 분노 조절 장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가 좀 화 잘 낸다 그러면 스스로 자꾸 나 분노 조절 장애잖아. 이런 식으로 진단 받은 것도 아니면서 막 진단명을 붙인다니까요.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우울증인가 봐. 우울증이야. 난 조증이야. 스스로 진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장애 이렇게 표현할 만큼은 결코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살죠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분은 분노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나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사실요 이 주제에 무척 천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무척 천착.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에 무척 매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천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세요? 죄송해요. 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이렇게 밖에서 천사표면 개차반이라고? 너 집에 가서는 장난 아니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착한 척을 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쭉 착한 건 불가능해. 어디서든지 너의 나쁜 면을 보여주는 데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니? 집이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척 당황했어요. 왜? 난 착한 사람인데?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나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려던 것 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노력했던 거고 그게 나도 즐거웠고 그런데 그 선배가 받아들였던 느낌은 너는 정말 가식적인 면이 있나 봐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우리 베이비와 똑같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짜증나는 거 여과 없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성격이 못된 거죠? 그럴 수 있고요. 네. 저희 아빠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한 적 있거든요. 네.
사회에서는 정말 사람 좋다는 평을 듣는 분이에요. 네. 집에서는 되게 날카로워요. 아,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 피는 못 속이네요. 그 유전자 각인일까? 아니면 보고 배운 걸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별로 안 참고 그냥 생각하는 거 탁탁 다 얘기하는 사람은 네. 별로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풀 일도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신 사람들이 미워하겠죠. 밖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런가? 그러니까 왜 저는- 밖과 안이 다르냐면 돈 주는 곳과 돈 안 주는 곳 있잖아요. 그거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면 사회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본성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할 때는 원래 본 모습을 숨기고 그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좀 죽이지만 집에서는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나의 갑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 끝까지 남을 거라는 생각도. 왜냐면 이혼도 많이 하죠. 그다음 재산 싸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의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친인척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재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산 싸움 없었어요? 진짜? 재산이 없어서. 아, 그래? 재산이 없어서 아니, 분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살아요.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겠죠. 내가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안에서 오물 던지듯이 표출하고 있다라고 내가 자각이 생기면 이걸 조금은 줄여야겠다는 자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란 게 원래 이렇게 네. 야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유형이 제일 싫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근데 다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전형적으로 딱 그거거든요. 우리 가족, 특히나 아이들은 나의 지배하에 있는 약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한 자한테 당하고 와서 약한 자한테 이게 지금 화풀이 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굳이 이 포스탄을 어디서든 터뜨려야 된다. 그럼 조금 그 와중에 강한 남편에게 여기서 터뜨리세요. 일로 오세요. 아, 왜 저희가 여기서 우리 받아주자. 싫어요. 내가 그런 대접 받고 싶진 않아. 남편한테 하십시오. 남편은 그러라고 있는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풀어야 돼. 그쵸?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좀 엄한 분이셨어요. 항상 집에 와서 큰 소리로 작은 이야기로 할 이야기도 학교에서 하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크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큰 소리 들으면 움찔움찔 놀래요. 옛날 기억이 나서. 그때 굉장히 어렸던 때인데 지금까지 그러는 거 보면 아이들에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아이들 말고도 동반자, 부인이나 남편한테도 되게 조심해야 될 건. 근데 근데 제가 인간이라고 너무 편하게 그냥 남편한테 하세요 했나 보다. 그쵸? 그건 진짜 좀 어렵긴 하다. 왜냐면 분명히 밖에서와 안에서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차선책이 여기 와서 여기다가 여기다 하십시오. 그냥 욕하십시오 그냥. 아마 우리 베이비는 자기 몸에 이 패턴이 배어 있잖아요. 응. 밖에서는 나이스한 사람. 응. 여기 와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면 악플 다는 건 어떨까요? 그게 해소가 돼요? 모르겠어. 그거는 안 따라봐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잖아요. 저는 그런 때는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는 또 풀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기묘나 유기견에 대한 센터에 가서 똥오줌을 치운다거나 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생겨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즉시 표출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생활, 취미나 뭔가를 개발해서 그거를 좀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종이에다가 아무 그림이나 그리던지 아니면 요즘에 컬러링북이라고 해가지고 막 색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노동집약적으로 하고 그렇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리를 찾다 보면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파스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색 조합 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색이 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네. 그냥 이런저런 색깔 막 섞어가지고 색칠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네네. 되게 좋은 파스텔을 샀어요. 전문가요. 전문가 아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건 쇼핑이랍니다. 그럼 너무 찰나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순간 넘어가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부당하게 아이들한테 표출할 것 같아. 그럴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지금을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잘 넘기면 그런 아이에게 선물로 이 아이템 하나 사주자. 라고 이렇게 자기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뭘 살 때 기분 좋으세요, 생선님은? 청소 도구라든가 공구를 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저는 문구류. 아, 그쵸. 예쁜 색깔 볼펜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분은 책을 살 때 엄청 좋대요. 저도 책 사면서 네. 아직 읽지도 않았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네. 책 주문할 때 기분 왜 이렇게 좋아요? 김동혁 책 사세요. 잘했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또 보내드려요. 처음에는 이게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선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이렇게 펑 터뜨려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어떤 취미, 네. 뭐 쇼핑 이런 것들로 조금은 분산시킬 수도 있겠다. 우리 좀 해결책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몰래 하세요. 그러면 죄책감에 잘해줄 수도 있잖아. 이거는 우리 베이비 제가- 취사 선택하세요, 우리 베이비. 네.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 해법을 음. 어쨌든 제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우면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종교 지도자지.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권해드려요. 가벼운 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가 되게 뿌듯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똥오줌 같은 거 막 치우면서도 스스로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행동이 고귀하고 만족하게도 되고 개선이 되더라고요. 생선님이 제시해 준 것들이 의외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베이비에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그 남사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취사 선택하시라는 말씀은 또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어디 가서 강조하고요. 네, 남사친 만들었다가 들켰는데 재팽개 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상담 사연을 받았을 때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메일로 혹시 관련해서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더 추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답을 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얘기는 또 결이 다른 종류의 이야기 같아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2편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전 이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아, 좋아요. 더 우리- 좋죠, 저희야. 뭐 사연도 없는데 뭐 계속 쌓아놓으면 좋죠. 많다니까요. 나한테만 안 보여준 거예요? 난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사연을 숨기고 있었구나. 지금 엄청 쌓이고 있지만 계속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베이비 2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의 매일 보관함이 용량 초과가 될 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태어났잖아요. 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정 메일 쓰기 싫으면 전화 상담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아이템이다. 네. 아니면 직접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 사진하고 뭐 사진이 왜 필요해요?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랜선 상담소 돈업의 오늘은 여기까지.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